지옥에서 돌아온 아내의 복수. 제2화. 무릎을 꿇어라 사랑한 게 죄인이라. 매일같이 비가 내렸다. 차정안의 장례식 날에도 보슬비가 내렸고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 어떻게든 장정아를 차정안의 무덤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이 남자. 박준일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것만 같다. 발버둥치는 정아의 뺨을 거세게 내려친다. 억울한 척 연기하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아픔을 참던 정아가 갑자기 웃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빗속에서 그녀는 절망에 잠긴 미소를 보였다. 준일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발로 그녀의 입가를 걷어찼고 정아는 굴러가면서 피를 토해냈다. 준일의 구두가 그녀의 시선에 나타나고 그녀의 마음에서 이제 애틋한 감정이 사그라졌다. 정말 독하디독한 이 남자. 역시 그녀의 잘못이 크다. 이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다. 정아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난 꿇지 않아. 꿈도 꾸지 마. 당신의 죄는 꿇는 것만으로 부족해. 남자는 분노하며 그녀를 들어 한 번 더 바닥에 내다 꽂았다. 정아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오히려 웃었다. 당신이 밖에서 여자들과 노닥거려도 난 눈 감았고 매일같이 신문에 당신 스캔들이 올라와도 난 못 본 척 했어. 난 충성하는 개처럼 당신의 아내로 살아왔다고. 당신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거야. 내가 차정안을 죽게 만들었다고. 고작 차정안 따위를 내가. 집안이든 학력이든 스펙이든 내 손톱에 때만큼도 못한 여자한테 내가 대체 왜. 이제야 이빨을 드러내는구나 당신. 준일이 구두 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치켜세운다. 내가 당신을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당신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 앞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고 정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달려와 제 앞하여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을 보더니 정아는 갑자기 발악했다. 이건 와. 무슨 근거로 날 잡는 건데. 살인자야. 살인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렇게 지독해서야 원. 박 회장님이 저런 사람을 아내로 들이다니. 지질이 운도 없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의 실성한 모습을 포착했다. 정아는 넋을 잃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누가 날 잡으라고 한 거야. 대체 누가.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당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것 같아.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부터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손에 유골함을 든 훤칠한 남자가 정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정아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준일. 당신이 사람을 시켜 날 잡은 거야. 준일이 피식 웃었다. 난 차정안에게 사건의 진실을 되찾아준 것뿐이야. 이미 경찰과 함께 CCTV를 돌려봤다고. 진실. 진실이라고. 웃긴 얘기라도 들은 것처럼 미친 듯이 웃어대는 정아와 그런 그녀를 두려워하며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 생방송 중인 카메라 렌즈가 악마 같은 그녀의 모습을 전부 담아냈다. 그녀가 무려 전 국민에게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녀의 발악과 함께 수갑이 챙챙거리며 소리를 냈다. 정아는 준일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박준일. 너라는 인간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지. 5년을 부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굴욕을 줄 수가 있어. 개보다도 못한 인간아. 굴욕이라고. 준일은 앞으로 걸어가 정아의 턱을 꽉 잡았다.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이게 어떻게 굴욕이라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왜 날 잡아넣는 거냐고. 처참한 웃음소리와 함께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 변하는 건 없었다. 뭘 하든 그저 그의 눈에 한심한 모습만 비칠 뿐이다. 짝 하고 뺨을 갈기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아픔이 느껴진다. 정아는 옥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내밀어 준일의 손에 쥐어진 유골함을 빼앗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던져버렸다. 박준일. 똑똑히 말해줄게. 난 그런 짓은 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해. 못 믿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죽은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르는 건 죽어도 못 봐. 넌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준일은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정아의 목을 꽉 졸랐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죽여봐. 정아는 처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넌 내 결백까지 짓밟으며 그 여자를 믿잖아. 그런 내가 못해낼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을 짓밟으려는 거잖아. 죽여봐 어디. 어차피 수없이 구멍난 가슴에 칼 한 자루 더 꽂는 것뿐이니까. 경찰이 다가가 정아를 힘껏 잡아 경찰차로 끌고 갔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제대로 일그러져서 모두 불안함에 떨고 있었다. 준일은 정아의 뒷모습을 쏘아보며 말했다. 장정아, 넌 평생을 바쳐도 전부 속죄할 수 없을 거야. 정아는 크게 웃으며 눈물을 쏟아부었다. 박준일, 당신도 분명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차정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당신이 오늘 나한테 했던 모든 짓을 후회하는 날이 온다면,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고 차가운 빗방울이 사람들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하늘이 화가 난 것인지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갔다. 억수로 쏟아지는 큰 비를 맞으며 정아는 구속된 채 차에 들어갔다. 소름 돋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장례식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귓속에 들어박혔다. 박준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절대 당신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는다면 그건 내 최고의 행운일 거야. 아무리 사랑하고 진심을 다 바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정아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준일이 그녀에게 살 길 따위는 남겨주지 않았다. 이혼하고 감옥에 가둬두었으니 말이다. 미련하게 평생을 바쳐 사랑한 것이 그녀의 잘못이다. 경찰차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지고 피를 토하며 웃는 정아의 미친 듯한 모습이 수많은 카메라에 담겨졌다. 그런 것 따위 신경 쓸 마음이 없는 그녀는 그저 준일을 쏘아보았다. 내가 잘못했어. 지칠 대로 지친 정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일,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준일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넋 놓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온 세상이 부서져 가는 것만 같았다. 준일씨, 내가 가장 잘못한 일이 바로 당신을 사랑한 거야. 5년간의 결혼 생활과 5년간의 짝사랑,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에게 약간의 믿음도 주지 않았던 이 남자는 잔인하게 그녀를 지옥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녀가 바친 모든 걸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박준일, 당신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빚진 거야. 경찰차가 폭우 속에서 지나가고 정아의 한숨소리도 곧 빗물과 함께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희미하고 절망적인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마치 죽을 나를 기다리는 노인과도 같았다. 차정안을 대신해 복수했으니 분명 기뻐야 하거늘 오히려 뒷걸음치는 이 남자. 등 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마음에 내다 꽂힌다. 복수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뭔가 빠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에 가시가 돋친 듯 아픈 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의 복수. 제3화. 5년 뒤. 잊혀지지 않는 그녀. 12살 때 어린 장정아는 박준일에게 시집가겠다고 농담을 했고 22살이 되던 해에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차정안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에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낱 간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차정안이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장정아는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혼 첫날 밤, 박준일은 차정안과 함께 휴가를 보내러 외국으로 떠났다. 그날 정아는 혼자 외로이 고요한 밤을 보냈다. 날이 밝아오고 그녀가 깨달은 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혼자만의 결혼 생활을 무려 5년이나 지속해왔고 그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박준일, 당신을 기다리기 위해 시간도 자존감도 모두 바쳤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구나. 5년의 외로운 결혼 생활 끝에 나를 맞이하는 게 5년의 감옥살이라니. 처참히 망가진 내 인생을 어떻게 돌려줄 거야. 악몽으로부터 깨어난 정아는 가슴을 움켜잡고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난 날들이 악기처럼 그녀의 꿈에 나타나 떠나지를 않는 것이다. 그 기억들은 그녀가 무방비한 틈을 타 수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매번 그 지옥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것이다. 엄마, 또 악몽 꿨어. 그녀가 깨어나자 장현우는 우유를 데워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이야기해줄까? 지나치게 철든 이 아이에게 그녀는 한없이 미안하다. 정아는 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야기 들려줄까? 뭐 듣고 싶어? 난 됐어. 엄마가 원한다면 내가 들려줄게. 현준이 말했다. 외삼촌이 엄청 많이 들려줬거든. 외삼촌, 장정아의 친오라버니다. 정아가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고 오빠가 온갖 힘을 다해 감옥으로부터 현우를 구해냈었다.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도 못 들려주고 역시 외삼촌밖에 없네. 정아는 다 마신 우유잔을 침대머리맡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주말인데 우리 외삼촌이랑 놀이공원에 놀러 갈까? 박준일을 고스란히 빼닮은 장현우의 얼굴. 다른 점이라면 차가운 준일의 눈매와 달리 현우의 눈은 지나치게 부드럽다. 현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세상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마음이 아프다. 그녀는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자는 엄마의 말에 폴짝이는 현우를 꼭 끌어안고 눈을 감으며 심호흡을 해본다. 새벽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긴긴 밤이다. 별표. 이튿날 외출 준비를 하는 모자. 정아는 현우를 품이 넘치는 멋진 꼬마 신사로 변신시켰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 우리 현우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애는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우는 자신의 모습에 꽤 흡족한 듯 턱을 쓱 만지며 말했다. 엄마가 너무 예뻐서 나 같은 아들을 낳은 거야. 못하는 말이 없어. 자, 외삼촌한테 가자. 정아의 오빠인 장정혁은 현재 개인 디자인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큰 오더를 받아서 며칠째 작업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정아는 현우를 안아 차에 앉히고 안전띠를 메어준 뒤 시동을 걸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정혁은 정아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함께 부모님의 소식도 조사하면서 서로를 돕고 있다. 한때 장정아는 모두가 우러러볼 정도로 훌륭하고 재주가 뛰어난 여자였다. 어렸을 적 직접 디자인한 원고로 해외의 최강 브랜드를 놀래켰고 기업에서 봄 시즌 디자인 선발에 요청할 정도였다. 그녀의 앞날은 반짝반짝 빛이 났었다. 하지만 박준일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았다. 그토록 잘난 여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5년의 감방 생활은 그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일 뿐 아무도 그녀를 짓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활동명을 바꿔 오빠와 함께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꽤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현우를 키우기에는 충분했다. 정아는 본인이 학식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아닌 걸 감사히 여겼다. 그녀의 두뇌와 재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5년 세월을 망쳤으니 더 이상의 간섭은 참지 않을 것이다. 운전석에 앉은 정아가 라디오를 틀었다. 현우가 채널을 돌리자 마침 라디오에서 박준일에 관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소문에 의하면 박준일 회장님께서 이달 말에 연호그룹과의 합작건으로 감성에 오신다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5년 전에 상장되었고 현재 풍부한 자본과 재력으로 현우가 갑자기 채널을 돌렸다. 잠시 멈칫하던 정아가 물었다. 재미없어. 별로야. 곧바로 현우가 물었다. 박준일이 내 아버지인 거지. 애가 지나치게 똑똑해요. 어떡하죠? 한 대치면 둔해지려나. 도와줄 사람. 정아가 웃으며 말했다. 너 어떻게 알았느냐고. 현우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TV에서 그 사람 얼굴 봤었어. 엄마, 내 얼굴 봐봐. 5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뻔히 보일 정도로 두 사람은 닮아 있었다. 정아는 현우를 보더니 얘기했다. 박준일이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올해 당장 널 해외로 데려가 성형시켜줄게. 현우가 덤덤히 말했다. 소용없어. 박 회장님이 날 데려가려면 분명 DNA까지 검사받으려 할 거야. 젠장, 아들놈이 너무 똑똑하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정아는 어색한 미소를 보였다. 하하하. 똑똑한 내 아들. 한참 지나서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그 사람 안 따라가. 자칫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놀란 정아가 현우를 돌아보았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현우가 정아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난 엄마 곁에만 있고 싶어. 다른 사람은 전부 싫어. 그 사람이 아빠라고 해도 싫어. 정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놈아.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준 거야. 현우가 외삼촌을 들먹이며 말했다. 외삼촌이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간식도 사줄 거라고. 당황한 정아가 클락션을 연신 내리쳤다. 이런 젠장. 아까는 분명 감동이었다고. 20분 뒤. 세 사람이 놀이공원 문 앞에서 만났고 정혁이 현우의 손을 잡고 티켓을 사러 갔다. 정아는 크고 작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때
검정 마이바흐한 대가 등 뒤에서 지나갔다. 박준일의 시선이 잠시 멈추더니 기사에게 명령했다. 멈춰. 깜짝 놀란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일이 머리를 돌려 다시 보았을 때는 아까 보았던 그림자가 넓은 도로에서 사라진 뒤였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분명 그 여자와 같은 뒷모습이었는데 이내 준일은 언짢은 듯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본다. 가지. 예. 다시 시동을 거는 기사. 뒷좌석에 기대어 앉은 준일의 눈빛이 흐릿해져 간다. 5년이나 흘렀어. 왜 아직도 그 여자의 뒷모습이 잊히지 않는 거지?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의 복수. 제4화. 널 닮았던데. 내 아들 아니야. 현우는 오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항상 가슴 아프도록 어른 같았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진짜 아이답게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다. 고민 따위 없는 아이처럼 말이다.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정아는 주차장 입구에서 현우를 안고 차를 가지러 간 오빠를 기다렸다. 그녀의 늘씬한 몸매 덕분에 마세라티를 몰고 온 차주가 클락션을 연신 눌러댔다. 저기요. 태워드릴까요? 정아가 운전석에 앉은 남자한테 웃으며 말하려는 순간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엄마한테 일행이 있어요. 저 어린 놈이 진짜. 저런 미모의 여신을 놓치는 게 아까워. 배앓이를 하던 강병준은 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가 창문을 열고 현우에게 말했다. 너 이 자식.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아이가 박준일과 똑같게 생겼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설마 준일이 바람나서 낳은 애는 아니겠지? 강병준은 곧이어 정아의 얼굴을 보았고 그제야 기억이 났다. 5년 전 혜성에 오기 전에 들었던 큰 사건, 즉 혜성의 황태자 박준일이 손수 자신의 아내를 감옥에 보낸 사건 말이다. 그의 아내가 누구인가? 바로 혜성의 장씨 집안 따님인 재주가 넘치고 도도하고 세련된 장정아라는 여자다. 강병준이 멍 때리는 사이 장정혁이 바로 뒤에서 나왔고 병준의 차가 가지 않자 클락션을 눌러댔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현우를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젠장, 너무 똑같잖아. 준일의 자식이 아닐 수가 없지. 강병준은 몰래 사진 한 장을 찍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 백미러로 그 뒤에 차량에 올라타는 정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 차량 번호를 적은 뒤에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병준, 준일아, 준일아. 내 자식 새끼가 밖에서 굴러다니는 거 알고 있냐? 박준일, 술 마셨냐? 강병준은 바로 사진을 전송했다. 현우를 안고 도로변에 서 있는 정아의 모습이다. 늘씬한 몸매와 저녁 바람에 의해 흩날리며 석양을 흐려놓는 그녀의 머리카락. 아이를 안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비껴간 흔적도 없이 여전히 영롱하기 그지없었다. 몇 초 뒤에 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강병준이 전화를 받자 화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본 거야? 놀이공원이야. 강병준은 박준일이 조회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몇 마디 덧붙였다. 이 차를 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젠장, 완전 깜짝 놀랬다고.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 아이가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빼박 틀림없어. 준일은 바로 전화를 끊고 차량 번호 조회에 나섰다. 휴대폰을 꽉 잡은 그의 얼굴은 흥분한 것인지 분노인 것인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장정아, 감히 나 몰래 내 아이를 낳아. 5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차정한과 아이를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차정한과 함께 장정아가 언제 아이를 낳은 거지? 설마 감옥에서? 거기까지 생각하니 준일은 눈이 감겼다. 5년. 장정아가 감옥에서 5년이나 꿇은 것이다.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의 복수. 제5화. 아이를 빼앗다. 장정혁은 동생과 조카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일하러 작업실로 돌아갈 거라며 그 길로 떠났다. 정아가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어 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정혁이 말했다. 무리하긴 했어. 내 마누라는 어느 별에 살고 있는 걸까. 문을 확 닫아버리는 정아. 그리고 소파에서 꺄르르 웃어대는 현우. 노총각 외삼촌. 그 말에 정아도 웃었다. 오늘 좋았어. 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 좋았어. 좋으면 됐어. 나중에
나중에 외삼촌한테 고맙다고 말해라는 거지. 현우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알겠어. 엄마. 정아는 이토록 똑똑한 아이를 낳은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만 같았다. 이제 집 청소를 하고 잠을 자려는데 누군가 벨을 눌러댔다. 아직 바닥을 닦고 있던 정아는 현우에게 문을 열라고 시켰다. 현우는 소파에서 폴짝 뛰어내려 총총총 달려가 문을 열었다. 외삼촌이 뭘 두고 간 건가. 문이 열리고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이 아이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는 준일 역시 생각조차 못했다. 5년이 지났으니 정아가 차가운 얼굴로 맞이할 수도 있고 낯선 눈빛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아직도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일 수도 있겠다면서 만남의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문을 열어준 건 그의 아들이었다. 준일의 얼굴을 본 현우는 잠시 긴장하더니 곧바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젠장. 준일은 처음으로 방문하는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상대가 어린애라니. 하지만 자신과 사뭇 닮은 성격이라니. 흐뭇할 수밖에 없는 준일은 바보같이 웃으며 또 한 번 문을 두들겼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밖에 사람 없어. 이웃이 지나가면서 장난쳤나 봐. 준일은 화가 났다. 어린애가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그는 홧김에 발로 문을 걷어찼다. 깜짝 놀란 현우는 문을 가로막으며 방에 있는 정아를 향해 말했다. 엄마, 문 밖에 나쁜 사람이 있어. 왜 그래? 얘가 왜 이런 표정이지? 정아는 다가가 현우를 안았다. 두 모자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범법자를 건드렸던 걸까? 대로 물러서는 정아와 달리 현우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히려 정아를 꼭 안아줬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박 회장님이야. 정아의 마음이 순간 싸늘해진다. 박준일이 어떻게 여길, 나와 현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설마, 애를 빼앗으러 온 건가. 여기까지 생각하니 정아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를 꽉 악물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널 절대 나쁜 사람한테 넘기지 않아. 이 말을 들은 현우는 바닥으로 내려와 당당히 문을 열어젖혔다. 준일이 다시금 문을 걷어차려던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린애가 이 맞살을 찌푸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저한테 볼 일 있어요. 바로 밝혀주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치인데. 준일도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왜? 아빠 들어가면 안 돼. 난 아빠 없어요. 바로 반격하는 현우였다. 5년간 엄마랑 저랑 둘뿐이었어요. 나한텐 아빠가 없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철이 들 대로 든 아이의 말에 정아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일은 문 앞에 서서 현우를 마주보고 되물었다. 아빠가 필요 없다고. 박 회장님, 저와 엄마는 항상 본분을 지키며 살아왔고 잘못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하고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다른 사람들처럼 박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현우의 말이 그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정아가 이렇게 버릇없는 애로 키운 건가. 화가 난 준일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서 있는 정아와 마주했다. 5년간의 이별이 가져다준 감정들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랐다. 자신을 보는 정아의 눈빛에 담긴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두려움과 아픔에 그는 본인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고 준일을 막을 수 없었던 현우는 아이의 엄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 코 자러 가. 두 모자가 준이를 무시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등뒤에서 들려오는 화난 듯한 목소리. 거기서 정아는 깜짝 놀라며 부르르 떨었고 현우마저 그녀의 손떨림을 느꼈다. 화가 난 준일은 되려 웃으며 물었다. 이 아이, 나한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설명하다니 뭘. 정아는 준이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옥살이만 5년을 했어. 대체 왜 날 놓아주지 않는 거야. 5년의 감옥살이가 이 남자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기대를 전부 박살내버렸다. 준일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불만을 보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를 한 거지. 뭐가 억울해. 정아는 눈시울이 붉어져 되돌아서서 준일을 향해 말했다. 그래. 그럼 지금은 왜 또 나를 찾아온 거지? 전과자의 집에 대체 왜 온 건데? 그럴 가치가 없지 않나. 물론 가치는 없어. 준일은 현우의 손을 낚아채며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눈물을 애써 참는 정아와 달리 현우는 냉정한 태도로 준이를 바라보며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님, 제 손 놔주시죠. 따박따박 정중히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준이는 가슴에 가시가 꽂히듯 아파졌다. 아빠라고 불러. 저는 아빠가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웃어 보였다. 저한테는 5년간의 감옥살이를 한 엄마 한 분만 계셔요. 그 순간 준일은 자신이 한낱 어린아이한테 졌다는 걸 깨달았다. 정아가 입을 열기도 전 현우의 말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고작 5년간의 감옥살이일 뿐이잖아. 내 아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쳤으면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며 날 책문하는 거지. 그 순간 5년 전 정아가 끌려가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박준일, 언젠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잠시 뜨끔하던 준일은 현우를 보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아이는 언제 낳은 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감옥에서 낳았지. 정아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당신은 차정한 한 사람만 바라봤잖아. 내가 임신했는지 관심조차 없었잖아. 하긴 현우가 당신 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네. 당신 눈에는 내가 하찮은 걸레로 보일 거 아니야. 준일은 버럭 화를 내며 현우의 손을 놔버리고 정아의 목을 졸랐다. 5년이 지나도 주둥아리는 여전하네. 정아는 왼손으로 준일을 밀쳐냈고 그런 그녀의 왼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본 준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아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했는데 왜? 준일은 무언가 떠오른 듯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다. 정아는 갑자기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건 와. 현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손 놔요. 옷소매를 잡자 힘을 주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이 가녀린 그녀의 손목이 드러났다. 한때는 정아의 자랑이었던 그 손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면 세상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었는데 이제는 손목에 여러 갈래로 새겨진 흉터가 준일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소설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의 복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읽으려면 포켓모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